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2022년 새학기가 밝았습니다. 아마 대학교 지금 1학년, 2학년 들어가신 분들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라서 지금 첫 수업 들으면서 이번 수업 들을지 말지 가장 고민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또 고3이나 재수생들 이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좀 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3월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처음 딱 들어와가지고 또는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이 시기에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있죠. 바로 반수, 재수, 편입 이 고민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대학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기에도 사실 진로 특강 이런 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아마 대규모 대강의 특강을 아마 하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 이때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 학생들 만나요. 그러면 첫 질문이 탈토예요. 토목공학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이유. 자, 반수, 재수, 편입은요. 왜 고민을 하게 될까요? 3월에 많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전공 고민입니다. 전공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나?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게 시간 혹시 낭비하는 거 아니야? 가성비 맞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진로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고민하는 아주 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답을 주지 않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은요 좋은 말 나쁜 말 막 섞여 있습니다. 또 어떤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또 댓글 막 읽어보면은 그렇게 만만치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전공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잘 선택해서 왔으면 나의 진로, 흥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자, 근데 이거 매일 바뀌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막상 대학에 와서 보면요, 더 넓은 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교과서에 학습 평가하는 거를 위주로 해놓고 전공을 너의 미래를 너의 진로를 고민해. 에이, 좀 안 맞죠. 자, 어쨌든 우리가 뭐 그걸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자, 대학생이 돼서 고민을 합니다. 자, 대학생이 되면은요 이전에 이렇게 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확 올라옵니다.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충분히 중학교 때 많이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지금 대학에 온 거잖아요. 그럼 대학은요 사실은 옵션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죠. 돈도 많이 써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요. 자, 거기에 당연히 나한테 따라오는 게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인식해 보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아?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의 평판, 전공의 취업 가망성, 그리고 개인의 만족도죠. 일단 대학의 평판은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지방대에서 이 교수를 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성적이 낮은 대학이니까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학생은요, 아, 제가 전문대학교 갈 줄 알았는데 4년제 와서 기뻐요. 또 약간 달라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대학의 평판은요, 개인이 느끼는 것도 다르고요, 전공마다 달라요. 어떤 전공은 학교의 네임밸류와 상관없이 상당히 인지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대학의 평판을 주변에 어떤 수능 성적이나 이런 걸로 비교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의 평판을 놓고 볼 때요. 취업에서 학교에 버프바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래서 버프바를 받는다 그러면요 이득이 되긴 한 건 맞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버프바이 없으면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학의 평판 당연히 고민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의 취업 가망성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 선배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선배들이 어디로 취업하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끊겼습니다. 느슨하지도 않아요. 아예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배가 없어서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는 오미크론이 좀 확산되고는 있지만 전면 대면 수업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집 근처 연대, 이대, 감리신학대학교, 여기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 이런 데 지금 좀 돌아다녀 봤는데 전부 대면 수업 해갖고요. 철문 닫혀있던 거 다 열고요. 학생들 정말 많이 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배들하고 이제 좀 만나고 이야기를 좀 터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전공이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했을 때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전공에 대해서는요.
선배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전공한 게 일단은 맞지 않으니까 뭐 하지? 고민하는 게 바로 이제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융합 전공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네, 재수나 편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만족도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다 좋은데 같이 과에 있는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경우 좀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내가 좀 더 옮길지 말지를 고민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반수 재수가 비슷하죠. 어차피 반수는 1학기 시작하자마자 그만두고 바로 뛰어타는 거고요. 재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뭐 안 가거나 또는 다니다가 그냥 뭐 일단 아예 자퇴해버리고 새롭게 대학을 도전하는 거겠죠. 자, 일단은 반수 재수는요. 편입생 또는 뭐 소속 전환생 이런 학교들 있죠. 자, 이런 꼬리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꼬리표가 실제로 있어요. 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취업할 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 보면은요. 학번 체계가 약간 다르거나 번호가 뒤거나 정말 보이지 않게 아주 작은 아주 정말 세세한 이런 약간의 차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번만 봐도 편입인지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전공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반수 재수의 문제는요. 졸업 시 나이가 늘어납니다. 네. 나이가 스펙이라는 말 제가 취업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나이가 늘어나는 만큼 취업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네. 자, 이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반수 재수의 장단점은 확실히 딱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입인데요. 편입의 장점은요, 일단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점을 인정받아서 들을 것만 딱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부분이라던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위권 대학으로 점프하는 게요, 재수 반수보다 뭐, 편입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야, 편입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상위권 대학으로 점프하는 게 재수 반수보다는 편입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단점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전공을 바꿀 경우에는요, 취업할 때 불이익이 높아요. 그러니까 편입 왜 하셨습니까? 당연히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대학 전공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학교를 좀 더 뭐 공부를 하면서 상위권 대학으로 좀 더 옮겨서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가 편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편입을 했던 학생들이요,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편입 왜 했냐? 그러면 이전 대학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내가 편입한 학교가 아주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사 담당자는요, 그런 얘기를 하면 편입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적 대학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걸 안 좋게 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뭐 존재를 한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전공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입을 했을 때는 이미 전공을 선택했거나 바꿨거나 이런 경우가 들어와가지고요, 들을 수 있는 학점이 뭐 70학점 이렇게 딱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과 외에 나머지는 전공 그리고 교양으로 듣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복수전공, 부전공 선택하는 게 늦어지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점에 대한 여력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이건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갖고 편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취업 시 불이익이 솔직히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뭐 나이가 많거나 또는 편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아예 없지는 않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진로를 고민하고 전공을 고민하는 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못해요. 어려워져요.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통해서 내가 전공을 바꾸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봅니다. 아니, 학부에서 대학원 가는데 전공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오히려 더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고민은 상당히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고민이 되는 걸요, 순간 확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딱 결정하실 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또는 뭐 비용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잘 고민하셔가지고요, 주변에 이야기 많이 듣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마치겠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